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발제를 듣겠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현직 언론인이십니다. 성창병 KBS 공영노조위원장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간도 다됐고해서 준비한 자료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이 장악됐다는 소리는 잘 알고 계시고 매일 미디어에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곁에 계신 의원님들은 더욱더 실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언론이 장악되어 있는가, 실체가 누구인가. 잘 아다시피 언론은 이 문재인 정권이 장악했다고 하지만 특정 개인이나 본인이 선호하는 그룹이 아니라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아주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계급이라고 할까요? 특정 집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조가 지금 한 100여 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어떤 그 노총에도 없는 유일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언론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 또 그 영향에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이기도 합니다. 실례들을 몇 가지 좀 보여주면서 그 구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개 그 언론은 오른쪽에 있는 게 과거의 전통적인 그 조중동을 포함한 우파라고 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이제 좌파 매체인데 사실 이 좌우 매체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있는 이 우파가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 타면 붙이면서 색깔이 엷어지고 조선일보 제외한 개인적으로 보면 중앙일보는 굉장히 많은 탈색을 했다는 게 보여집니다. 문제는 가운데 있는 지상파 중심의 이런 여론을 소비하는 계층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선거에 있어서나 여론을 할 때 결정하는 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운데 있는 저 층이 합치면 20%가 넘는 시청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층에 저 계층을 빼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채 넘지 않는, 그래서 누가 저 가운데 층을 잡느냐에 따라서 좌측에서 정권을 잡느냐 우측에서 정권을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른쪽은 요즘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오른쪽 내에 있는 사람들의 미디어지 확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저 가운데 있는 층이 대한민국 언론 상황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주노총 보면 한 14,500명이 2월 26일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100여 개 언론사가 있는데 그 본부 지구 이거는 조합은 숫자고요. 세계 본부라고 하는 것은 KBS, MBC, SBS, 지상파 3사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 영상 매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신문 매체는 거의 없습니다. 조중동을 포함한 이 세 개는 언론 노조에 가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서울신문, 한국일보 등등 해서 그야말로 전통적으로 좌파 매체였던 세력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장악됐다고 하는 것은 이 영상 매체가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걸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단체에 KBS만 가더라도 기자와 PD의 90% 이상이 언론 노조,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파워 그룹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언론 노조 자체의 그 정책을 보면 저는 진보정당과 연계해서 교육선전을 한다든지 해서 저는 정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언론 노조가 정치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자체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언론사들이 모여서 노조를 만들었는데 사측의 대책 개념으로서 근로 조건을 개선하거나 임금을 높여달라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배웠고 고임금입니다. 기자, PD들은 영향력이 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대부분 정권을 교체 시기나 선거 시기에 파업을 함으로 해서 대한민국 정치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집단들입니다. 저거 보시면 그런 실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 노조가 장악된 언론은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은 아주轻松합니다. 김정은 마찬가지고요. 노동자 관련된 기사를 예를 보시면 굉장히 삼성의 노조를 암호한다고 얘들 공격하는 거라든지 노조 관련된 기사 굉장히 많이 나오고 대기업 관련된 기사 아주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적대적입니다. 그 대한항공에서 봤듯이 여러 가지 반대기업 있고요.
보수 정권에 대한 과거 정권에 대한 적대적인 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대적인 보도보다는 그 부정적인 보도, 이명박 박근혜 보도 등을 해서 우리 신뢰를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노조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지난 5월 9일 날 보궐선거 있기 13일 전에 당시 문재인 후보와 17명의 언론 노조 탐구들이 정책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굉장하게 공개적으로 공정에 맞았는데 저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그래서 당신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런 걸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고, 또 나를 밀어주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어떠한 정책 협약이 있을지 않을까. 공개된 내용은 별로 없지만, 그래서 저걸 보면 언론이 가장 유력했던 당시의 대선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KBS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KBS가 이렇게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데 어떤 내부 메커니즘이길래 그렇게 많이 배운 기자 PD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있나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 설명할 수 있는 그 원리 중 하나가 저는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입니다. 저기서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외부요원이고 왼쪽에 있는 분들이 KBS 사장과 부사장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군적폐청산위원회 위원과 그 다음에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그런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이 KBS의 적폐청산위원회에 들어오셔서 15명의 기자와 PD 등에서 언론노조 소속의 직원들을 그 밑에 추진단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추진단이 거의 지난 10개월 동안 선배 기자를 부르고 후배 기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보도한 내용, 활동 내용들이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했는데, 저기서 출석을 요구할 때 가지 않으면 징계를 받고, 저기서 조사받은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면 징계를 받는다. 저게 이제 KBS만 있는 것이 아니라 MBC는 정상화위원회, 그리고 연합에서도 뭐 혁신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MBC에서 17명이 해임이 됐습니다. 해임되지 못해서 자발적으로 나왔던 사람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 포함하면 수십 명이 됩니다. KBS는 저희가 저 기구에 대해서 법적 법률 대응을 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 기구로 인해서 징계받은 사람은 없지만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저걸 공포위원회라고 합니다. 저런 기구가 내부에 있는 이상 어느 기자가, 어느 PD가 이 정권의 잘못된 보도 내용을 비판하거나 내부에 이런 보도 방향이 틀렸다고 함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시로 부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 그래서 언론 내부에 저런 과거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민위원회 같은 기구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 상당히 문제였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몇 가지 그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사일 북한 발사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이 용어 자체가 논쟁을 불러일으킴으로 해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한 것이 쇼였고,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위협이가 아니라 용어 논란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그 세계 항의했던 걸 동물국회 패러디로 해서 뉴스를 내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경원 의원이 뭐 아루라는 제목들을 들고 있는 그 옆에 게임인가 영화의 캐릭터를 비유해가지고 보냈다든지, 저기 뉴스 줍니다라는 코너는 9시 뉴스 가운데서도 아십선입니다. 그러니까 저 코너에서 자유한국당이 자주 오릅니다. 아주 많이. 그래서 많이 우리말로 아이고 조지는 그런 코너다 이렇게. 그러면 나경원 역시 주민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반민특위 발언 과정에서 그걸 또다시 토해 그 정동영 위원이 주장했던 내용에 또 이런 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과거 문헌적으로 있는 이야기다고 강조하면서 또다시 저걸 강조하는 뉴스를 내보냈고요. 5.18 망명. 이것도 상당수 시간 지났는데 왜 징계를 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또 어젠다를 끄집어내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뉴스를 전달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난 뒤에 나왔던 뉴스인데 이 발언이 준비된 도발이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 태극기 집회에 나올 내용들이고 극단 보수들에게 주는 편지와 같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뭐 저런 연설을 했다. 물론 민주당의 그 연설 저지 같은 그런 것도 비판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내용을 보시면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공영방송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윤지호 씨였던 이른바 장자연 리스크라고 해서 유일한 정언자라고 나왔는데 이게 KBS에 3월 7일 나왔습니다. MBC 3월 7일 나왔습니다. SBS에 3월 18일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사람을 각기 경쟁하고 있는 언론사가 보통 저런 식으로 출연시키지 않습니다. 당일날 나오거나 또 다른 그 날짜가 한참 지난 뒤에 나오는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기획하지 않으면 경쟁사가 저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경쟁체제에 있더라도 이 상황은 어떠한 KBS와 MBC, SBS, YTN 할 것이 한 거대한 그룹이 잡고 있고 밑에 계열사가 할 수 있는 정도지 경쟁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보도 행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걸 보시면 누군가가 언론사에 뒤에서 기획하고 있고 뉴스를 던져주고 있고 또 입에 넣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아까 봤던 윤지호 씨는 거짓말이 상당수 발견이 됐고 교통사고를 위협당하다고 있다고 해서 경찰로부터 10년 보호를 해달라고 해서 호텔 4개에 들어가서 900만 원을 지원을 받았고 결국은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본인에게 책을 쓰는데 도움을 줬던 김모 작가가 이 사람은 장자연을 잘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변호사가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캐나다로 가서 엄마가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캐나다에 갔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는 한국에 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검증 절차 없이 피해자 위주로 하고 있는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부터 주요한 이슈 때마다 피해 사실을 누군가 흘려주면 계속해서 의혹 보도를 하고 수사 지시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기무사 문건 조사, 또 장자연 김학의 사건 조사. 누가 의혹 보도를 계속 하고 나면 적당한 시간에 대통령이 그런 발언하게 되고 검찰과 검찰이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른바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로 불렸던 사람이 KBS 9시 뉴스에 출연해서 무려 8분간을 일방적인 피해 보도합니다. 사실 음성을 변조했고 얼굴을 모자이크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군지를 사실 검증할 필요 없습니다. 손혜원 의원도 투기 의혹이 일어난 이틀 3일 뒤에 일방적으로 KBS 9시 뉴스에 10분 동안 출연해서 본인 입장만 주도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건 반드시 반론이 있어야 되고 다시 이런 보도를 하려고 그러면 기자가 취재해온 내용을 틀어주고 난 뒤에 의혹 보도를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사실 의혹 보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 날짜가 위에 있는 제목들은 다 9시 뉴스에 나가던 인터넷 캡처된 거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전한 제목입니다. 노회찬 국회의원이 특검으로부터 돈을 얼마 받았다는 것이 알려진 당일날 KBS 9시 뉴스는 노회찬 국회의원을 뉴스에 출연시켜가지고 국회의원이 특활비를 자진적으로 반납했다는 정말 엉뚱한 내용을 출연시켜서 보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타기다, 덮기다 반발했는데 그리고 자살로 돌아가신 이후에 긴 기간 동안 추모 방송을 받았시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기업 정세에서 보시면 이거 제를 이렇게 침뱉었다. 이거 보십시오. 욕했다, 칼이 푼다. 이는 방송 용어에서 적절치 않은 개보다 못한 직업. 아주 그 재벌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제목, 워딩, 그 다음에 내용들이 마치 중계방송하듯이 사실 이런 것들은 뉴스에서 과거에는 하나 모아가지고 대한항공에서 저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면 한번 보도하고 나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개인 집안이나 또는 그 고용관계에서 일어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게 아닌데 이걸 지금 사회의 갑을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보도함으로 해서 재벌 기업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은 경영권이 박탈됐고 오너가
숨지는 사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도 아까 같은 건데 기무사항은 매크로가 한참 보도될 때 박근혜 정권 때 매크로가 많다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거의 같은 급의 매크로였다라는 식의 보도를 했는데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끝나고 난 뒤에도 지금 MBC 보도입니다만은 2년, 3년이 지난 상황에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보도를 하고 제가 많은 것 중에 시간이 잘 초기화하기 때문에 다 못 보내드리는 게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신발을 보고 낡은 무대에 낯간지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보시면 홍준표 대표가 한때 뭐 자마 신고 농촌에 임선 독교를 하는데 옆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황제 자마라고 이렇게 같은 신발을 놓고 KBS에서 김정은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것을 김대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했고 이승만 묘지를 파내야 된다. 아까 혼밥 이야기를 민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서민체험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서민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를 바꿔보네요. 혼밥 홀대 받았가 아니라 대통령이 북경의 서민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재친에 가지가 났을 때 재난 현장에서 보여준 리더십.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고성 산불이 났을 때 이낙연 총리가 깨알 같은 글씨로 재난 재해 현장에서 보여준 리더십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대통령이 5시간 동안 뭐 했냐, 왜 KBS 특보 보도를 하지 않았냐라고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 이슈들을 이런 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위에 보시면 친구라는 용어를 씁니다. 뉴스에서. 하트 모양 요거를 문재인이 김정은이가 있다고 뉴스에 하도 강조를 했어. 그러니까 김정은의 이미지가 지난 2월달 조사에 국민들이 27%가 호감을 있고 트럼프는 23%였습니다. 필체가지고 이렇게 쓸 정도로 보수에 대한 아주 나쁜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는 뉴스 아니겠습니까? 머리 한번 깎으면 200만 원 준다, 삭발할 때. 이런 식이. 어버이연합에 얼마나 지원했다. 그냥 보십시오. 이건 그냥 탄핵 전에 집회 때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것이 이 사람들이 모이든 다시 한번 보지만 문화 행사라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도와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보십시오. 요거는 이거 보십시오. 개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싫은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이 세 사람만을 비교해놨습니다. 문재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없습니다. 과거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이런 식으로 개그를 하면 이게 보수층에서는 즐거운 개그가 아니라 화가 나는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대강 이렇게 정리를 했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올리면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의 핵심이고 대한민국의 아까 말씀드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가 기울어졌고 잘못돼 가고 있고 그런 걸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저는 언론이라고 봅니다. 언론을 앞세워가지고 이 정권은 가고 있고 그 언론은 특정 단체가 스크럼처럼 짜서 카르텔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합법적인 또는 제도적인 틀로 깨야 되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압력으로 될 수 있는데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방송법 개정인데 과거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것 중에 방송법이 개정되면 KBS와 MBC 등 사장 3개월 이내에 사퇴하고 새로 사장 뽑아야 됩니다. 사장 사퇴한 거 외에는 지금 이 언론 노조가 노조 간부가 회사 임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언론 노조가 아니면 사실상 그 회사의 주요 역할을 맡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장을 바꿈으로 해서 지도 체제를 다시 바꾸는 그런 언론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에 저걸 카드로 넣어가지고 해봤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지 않았을까. 지금 계속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도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런 내용의 왜곡되고 있던 사항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왜? 여기 계신 분들은 뉴스를 안 보는 분도 많고 우파들은 더욱도 안 볼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그 시간에 바빠서 사람 만나는 시간이 많습니다. 우파 단체나 국회, 특히 야당에서 모니터 타운을 구성해야 됩니다.
저는 알고 있기로 아직까지도 모니터를 하지 않는 걸 알고 있는데 지난밤에 저기 많이 떠들고 지금 황교안 대표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상파 노출되어 있는 20, 30%의 시민 국민들은 어떤 왜곡된 정보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모니터단을 반드시 구성해서 그걸 알려야 되고 퍼나가야 되고 국민들로 하여금 압력을 넣어서 지금 시청률이 떨어졌지만 잘못되고 왜곡된 보도를 하는 방송사는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신문을 더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언론 대책반을 하나 구성하고 있지만 좀 더 활기차게 하면 좋겠다 생각되시고 지금 유튜브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KBS가 문재인 정권 출입할 때 9시 뉴스 시청률이 19% 20%까지 나왔던 것이 지금 평일날 10% 밑에까지 떨어졌습니다. MBC가 5% 4% 나왔던 게 1%대 떨어졌습니다. 급격한 변화고 수지 악화가 되고 있어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우파들만의 정말 그 컨텐츠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확산되고 기술적인 출세에다가 정치적인 출세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정권으로부터 유튜브에 대한 압박,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또한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보아지고 따라서 지상파가 여전히 소외되어 있는 지상파 외에는 볼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방송국 개정과 같은 이 언론 대책을 자유한국당에서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